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오늘 부자코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플로우코인을 보도록 할 건데요. 플로우코인이 현재 이렇게 좀 위기의 상태다라는 걸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과는 두 개밖에 없죠. 상장 폐지. 그죠?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상패 또 있어? 그쵸?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업비트에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상장 폐지, 그러니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거의 7개에서 8개의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방금 요거 보신 것처럼 유의 종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된 요런 종목들이 만약에 10개가 있어요. 그럼 가면 이 중에서 상패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런 경우에 7개에서 8개의 코인들이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의미가 있겠죠?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인 바운티라고 하는 하여튼 코인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그 전에 다른 코인에 있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따로 드릴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봐야겠죠? 그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좀 예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얘네가 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지 이걸 보시는 게 맞죠? 그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해킹입니다. 해킹 등 보안 사고.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 너무 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코인 뭐 스톰엑스 이런 애들도 해킹 됐네. 그래가지고 그 해커들이 토큰을 무단으로 발행을 해서 그걸 막 지들끼리 뿌리고 다녔어. 그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막았죠. 그냥 이거를 아예 기존 거는 싹 다 그냥 버리고 새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막 단행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플로우 코인은 얼마나 해킹을 당했으며 그리고 이 규모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개선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플로우 코인 그죠? 플로우 코인이 재단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롤백을 얘네가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390만 달러 규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건 아니고 이런 규모인 건데 일단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도 얘를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알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할 텐데 일단 얘네가 롤백을 포기한 이유라는 뉴스 기사를 우리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안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같이 읽고 있을 건 아니고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롤백을 포기한 게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이 처음에 제안했던 블록체인 롤백, 이 롤백,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는 거,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빠른 복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철학적인 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겠지만 좀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선택이다. 그죠? 이거를 롤백을 반대한 게 포기했죠, 포기. 이걸 반대한 게 커뮤니티가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 탈중앙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훼손이 되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체인을 되돌린다는 선례가 좀 위험하죠, 당연히. 그리고 다시 거버넌스, 신뢰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근데 맞죠? 이거 해킹 당했어. 무한 발행했어. 근데
그럴 거면은 옛날이랑 똑같이 야 기존 건 다 갖다 버리고 이것도 갖다 버리고 새로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해서 이걸로 우리 기존의 보유자분들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뭐 인증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냥 똑같이 가면은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롤백은 피해 복구는 될 수 있어도 블록체인으로서의 신뢰 회복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카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단이 선택을 한 거죠. 백지화, 롤백은 안 하겠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뢰였어요. 신뢰. 이거를 챙기면서 가겠다. 예, 선회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게 있는데 2단계 복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복구. 자, 여기에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 나왔나요? 이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안 나왔네요. EVM이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안 써줬네요. 자, EVM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에요. EVM 플로우는 EVM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킹 이후에 EVM 관련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개발진이 EVM 기능을 복구할 기술적 경로를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패치가 아니라 플로우 생태계에서 탈중앙 금융이에요. 디파이, 탈중앙 분용의 브릿지,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디파이와 브릿지, 스마트 컨트랙트 이것에 대한 복구, 핵심 전제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카덴스라고 있어요. 카덴스. 카덴스는 뭐냐면요. 플로우 자체에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덴스와 그리고 EVM 요거를 동시에 복구를 한다. 병렬로 복구를 하겠다. 명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 한쪽만 살리고 끝내는 땜질이 아니라 체인의 전체적인 신뢰를 다시 쌓겠다라고 하는 의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모든 트랜잭션 뭐 이런 걸 이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뭐 어려운 말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이럴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투명성도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탄생기랑 또 거버넌스 이렇게 또 같이 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탈중앙적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몰래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폐됐던 애들이랑은 움직임 자체가 판단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아예. 그리고 지금 자금 세탁 관련해 가지고 또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이 플로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래소가 잘못된 거래소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악재라고 보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네가 그래도 기존과는 다르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구나. 방향성으로 보고 있구나. 예,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유의 해제가 될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그쵸? 자, 그래도 다행히 이 플로우라고 하는 코인이요. 되게 나쁘지 않다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메이저 거래소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되고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만 묶여 있다라는 게 우리만 물려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이 다들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다라는 소리고 얘도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얘가 차트가 진짜 변태 같은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2021년도 그죠? 쭉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코인 진짜 미친 듯한 불장 NFT 올라가고 그러다가 얘는 별로 못 올라간 거죠. 그때 보시게 되면요. 깨고 하락을 하더니 말도 안 되게 그죠?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최근에 또 하락을 하고 이제 말도 안 되게 그죠? 지금 이제 미친 듯이
많이 좀 올라가야지만 많은 분들이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얘네가 잘 했어요. 어떻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패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 두 개가 뭐 나올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둘 다 이 빔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빔. 그죠? 자, 지금 얘가요. 우리가 지금 이 플로우 뭐 나빠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얘를 절대로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그쵸? 아무리 떨어졌어도 싸도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돈은 뭘까? 그쵸? 지금 이 매수세는 뭘까? 이 거래량은 뭘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개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샀을까? 그죠? 왜 샀을까? 되게 단순합니다. 사는 이유는 비싸게 팔라고 해요. 팔라고. 맞죠?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빔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도 아까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려있던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거래가 됐었던 애들, 그죠? 기존의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런 애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가지고 털고 끝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상패 빔이라 불러요.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돈들은, 수급들은 당연히 이 상패든 혹은 유의 해제 빔이든 그에 따른 평단가 세팅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는데, 얘도 좀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렇게 이제 2024년 이때인데 이렇게 올라갔죠. 거의 한 700% 이상, 그죠? 700% 정도 상승을 한 건데, 얘가 그때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냐면요. 갑자기 인공위성도 발사를 하고 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그죠? 이런 데 가가지고 부통령도 만나고 되게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얘가 이렇게 1년 동안 뭐가 있었냐면요. 유의 종목으로 지냈어요. 유의 종목. 그러다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어디서? 썸에서. 얼마나? 1년. 여러분들, 1년 동안 유의 종목에서 시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살까요? 누가 매수를 하냐? 그죠?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되자마자 빔이 날아갔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상승이 시작됐는데 빔이 날아갔어요. 그죠? 700%. 이게 유의 해제 빔이고, 상패 빔도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플로우 코인을 볼 때요. 현 구간 더 이상 하락을 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던 늦던 이 상패 빔도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때 내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단은 매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아쉽지만, 그죠? 힘들지만 아깝지만 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로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알트코인들, 현재 비트코인 저점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 잡아가지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비트가 이만큼 갔어? 이더리움 더 갔어요. 그죠? 솔라나 더 갔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저점이에요. 지금 이 수급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저점인 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AI 혹은 RWA 그냥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야, 얘는 가겠구나. 무조건. 블랙록이 사고 있네. 미국이 언급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지금 모아 가시면은 저 수익은 크게 내가
잃은 돈을 복구시키는 거는 얘네가 알아서 해줄 거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 비트, 이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자, 지금 그 코인들 같이 해가지고 제가 과거 우리가 뭐 이오스도 좀 먹고 그 다음에 폴리메시 좀 중요했죠. 스트라티시스도 괜찮았고 스토리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코인들도 다 한번 이제 갔다가 우리가 100% 매도를 해요. 100%. 왜? 알트니까. 그쵸? 예, 요런 애들, 요런 애들. 그런 이제 같이 갈 건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 매집 중에 있는 거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런 것과 같이 알려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교육 자료죠. 이런 거 좀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칙도 정해드리고 있고 저랑 소통하실 때는 제가 이미 알아서 여기다가 얼마, 여기다가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대응 분할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4944-1098번 여기다가 저한테 숫자 2번이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교육 자료에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원칙 삼아서 같이 대응하고 이런 것도 같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사고 그 다음에 분할로 정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예요. 다시 잡고 가고 그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 소통방이나 문자 형태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같이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셔가지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또 그래야지 저도 채널이 성장하겠죠.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